안녕하세요. 저는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제로 비건의 김보배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비건 음식, 채식 식당이라고 생각하는 떠오르는 그 맛들 있잖아요. 그런 맛은 아닙니다. 저는 다른 거는 포기할 수 있었는데 힘들었던 게 전 매운 거. 저는 매운 음식을 너무 좋아했는데 논비건이 좋아했던 약간 매운맛 스타일이 약간 닭발 매운맛. 그러니까 진짜 입 안이 얼얼한 약간 그런 매운맛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비건 식당, 채식 음식 하면은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간이 약하다, 슴슴할 거다, 허전할 거다, 맛이 없다, 자연 그 재료 그 본연의 맛일 것이다. 약간 이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맛이 아닌 맛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희 손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는 이거 고기 안 들어간 거 맞냐? 고기 안 들어갔는데 고기 들어간 일반 저희가 먹었던 해장국이라던가 감자탕이랑 맛이 너무 비슷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목표예요. 제가 최근에 발견을 한 건데 동생이랑 홍살로만이라는 대체육을 사서 먹다가 이게 결대로 한 요 정도 한 입 크기인데 결대로 찢어지는 게 약간 손질된 흰살 생선 조각이랑 비슷해서 이걸로 아구찜 만들어도 되겠다 해서 사실 해물찜 양념도 베이스가 비슷해요. 그냥 고추장이랑 이것저것 넣은 다음에 미나리 넣어버리면은 똑같은 맛이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겠고 진짜 사실 무궁무진해요. 인터넷에 만약에 무슨 음식 백종원 레시피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양념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 액젓이나 뭐 이런 논비건 양념을 빼고 뭐 비슷한 맛이 나는 것을 대체해서 넣으면은 거의 다 만들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먹고 싶은 음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건들이. 조금만 더 알아보면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순식물성 레시피 공유 플랫폼 글리픽을 운영하고 있는 브로트입니다. 저는 비건을 시작하게 된 지는 3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식물성 레시피 공유 플랫폼 글리픽 운영하고 있는 쥐입니다. 제가 7년 동안은 플렉스테리언으로 살았고 현재는 3년째 비건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재료 직구한다던가 뭐 외국 사람들이 올린 레시피 보고 따라해서 요리를 했는데 그 요리를 준비하는 것부터 끝내는 것까지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좀 저희 입맛에 익숙한 한식을 베이스로 해서 요리를 시작하게 됐고 요리는 되게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쉽고 빠르고 간편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재료, 된장이랑 뭐 두부, 팽이버섯 이런 거는 한국 어디에서나 구하기 쉽고 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만드는데 재료가 익을 때까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도 않고 특별한 조리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처음에 비건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요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런 거를 일단 없애주고 싶었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동물 드로잉을 하는 게 취미였는데 어느 날 돼지를 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 자료 사진을 찾다가 돼지를 보호하는 생추어리 계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구출된 가축 돼지였던 돼지랑 돼지를 케어하는 분들이 되게 가깝게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니까 가축 동물인 줄만 알았던 동물이 인간들과 가까이 있는 개나 고양이 같은 그런 동물들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교 부리는 거야.
아이고 아주 좋아. 우리 애기. 어부바? 어부바 해줘? 그 뒤로 제가 평소에 먹는 고기와 그런 동물이 겹쳐 보였어요, 어느 날. 그래서 자연스럽게 못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건을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던 시점이었어요. 사람이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두루치기류의 그런 양념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은 논비건 음식에 길들여졌던 입맛이었기 때문에 비건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는 그 맛들이 되게 그리웠어요. 안 먹고 참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 동물성 재료를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양념 맛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었던 그 땡기고 기억나고 뭔가 그리운 그 맛이 고기의 맛이라기보다는 그 감칠맛 나는 양념의 맛이었다는 거를 깨달은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비건 음식으로 만들 때 버섯을 어떻게 만들어보자, 가공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실험해보다가 결국 이렇게 마늘 빻듯이 으깨가지고 해보니까 괜찮게 되어서 그 뒤로 자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뭔가 논비건 음식이 생각날 때 그걸 비거나이즈 해서 만들어 먹으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서울에서 5인 가족으로 살고 있고요. 둘째는 진짜 고기를 좋아해요. 근데 예전처럼 많이는 못 먹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세 자매에서 제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가끔 이제 짧은 유튜브 영상이라도 같이 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자극을 받긴 받은 거죠. 가족들이랑 식사를 할 때는 그냥 다양하게 아무거나 다 올라와서 먹게 되지만 둘째랑 할 때는 둘째가 나 이거 먹어도 돼? 하고 눈치를 보면서 올려요, 식탁에다가. 죄책감을 가지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게 확실히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고 아군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우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기사로 봤어요. 소가 우유를 만들려면 임신을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이 강간을 하는 거잖아요. 소와 같은 여성으로서 훨씬 이입이 쉬웠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페미니즘적 이유로 또 우유를 소비하면 안 되겠다, 이 악순환을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우유를 먼저 끄는 거죠. 가장 먼저 끄는 게 그래서 우유였어요. 그리고 그냥 우유 먹지 말자 하고 그냥 두유를, 매일 두유, 그 단맛 안 들어가 있는 제일 많이 먹는 두유 있잖아요. 그거를 사서 그냥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유는 이제 사지 않고. 할머니가 이것도 안 먹어? 젓갈도 안 먹어? 멸치 육수도 안 먹어? 이런 가격이 있었고, 그러다가 그래 그러면은 이것도 빼고 니네가 안 먹는 것만 넣어서 만들어 봤어 하고 그냥 비건 김치를 딱 만들어 주시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집에서 이제 된장이나 간장 이런 걸 다 직접
담가서 아직도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받아와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할머니는 저희가 비건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지원군이 되고 계십니다. 보통은 소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름은 강소양이고요. 그리고 달량에서 주로 음식하는 거, 셰프 일을 맡고 있습니다. 비건 카페 달량의 대표를 맡고 있고, 그리고 비건 페스티벌을 기획하는 켈리 그리고 최서연입니다. 그리고 소이랑 같이 비건으로 바꾸기 시작했던 것 같고 2002년 이때부터 채식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둘이 같이 채식을 하다 보니까 무슨 여성학 세미나나 이런 거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멤버 중에 2명이 채식을 하니까 어딜 가서 회식을 하거나 어디 가서 뭐 고기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미나 끝나면 제 자취방에서 뭘 만들어서 먹고, 그렇게 하면서 주변 친구들도 약간 채식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채식하는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한 친구는 하루는 꿈을 꾸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고기를 못 먹겠고 채식하겠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이가 저보다 오래 채식한 사람이니까 그 친구한테 채식하는 약간의 초보자의 팁 같은 걸 알려줬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진지한지 모를 때니까 약간 가벼운 수준으로 이거 뭘 빼고 먹으면 되고 뭐 이런 약간 캐주얼하게 얘기해줬는데, 세미나 끝나고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는데 그 친구가 물냉면을 시키고 저희는 비냉을 시켰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왜 너네들 물냉 안 먹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육수나 이런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소희가. 그 친구는 그때 저희가 물냉면 안 먹는 이유가 그게 쇠고기 육수로 냉면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니까 너무 배신감을 느끼면서 너는 왜 안 알려줬어? 막 이러면서 내가 분명히 물어봤잖아. 막 이러면서 내가 자세히 얘기할 경우에 저 사람이 나를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커서 그 친구한테 정보를 더 자세하게 못 알려줬던 거죠. 그게 너무 미안했고 그 기억 때문에 그 이후에도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보이는 거랑 상관없이 자세하게 얘기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계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도 막 같이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게 서로 동기부여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채식을 더 오래 했어도 어떤 변화나 혹은 개념이나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다른 친구가 되게 좋은 계기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영향을 주고받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비건의 과도기에 있을 때 너무 고립된 느낌을 많이 느꼈어요. 왜 나만 비건해? 왜 이렇게 나만 이상한 별종이야? 이렇게 느꼈는데, 트위터에 비건이 많다는 사실을 어떻게 접하고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어요. 확실히 외로움이 해소됐어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있고 나랑 비슷한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나 혼자가 아니고 생각보다 많구나 라는 거를 느끼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용기를 내서 이거 어디서 사신 거예요? 하고 이렇게 멘션을 달고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저는 오프라인 친구들을 만들어서 어떤 분이 주최를 해서 비건 포틀러 파티를 한 적이 있어요. 연말 파티. 진짜 무슨 연회장처럼 쫙 늘어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서 파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혼자일 때보다 정말 2명일 때 쉽고 2명보다 정말 여러 명일 때가 쉬우니까 그런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만들다 보면은 지속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비건이면서 페미니즘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본인이 비건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만날 때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당연히 약간 비건이랑 맞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했지만 막상 갔을 때는 오히려 좀 더 공격받는 그런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막 마음을 토로한 SNS 상의 포스팅을 보고 약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전에 제가 좀 생각나는 것 같고 예전에 우리가 좀 생각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친구가 토로한 얘기들이 자기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고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런 얘기를 보니까 비건 페스티벌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 어딘가에 또 있을 것 같고 대학교 때 제가 느꼈던 그런 비슷한 감정들을 글로 다시 한번 만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저 자신을 많이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어떨 땐 정말 한약 먹어서 못 먹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자아의 일부분이 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그 얘기하는 것도 제가 느꼈던 오랜 세월 느껴왔던 그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내 자아의 가장 어떤 여린 부분이나 숨겨진 부분을 그 친구가 이해하고 있는 거 혹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글이어서 그런 지지하고 싶은 마음을 어떤 식으로 전달할까를 생각할 때 그럼 우리가 비건 페스티벌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많다.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 그렇게 귀결이 됐던 것 같아요. 비건 하면서 네트워킹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비건 하고 있는 사람 혹은 비건에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비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하루 동안 비건으로 살면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놀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내 비건들을 거점으로 해서 그 주변 사람들도 같이 와서 괜찮은데 얘랑 같이 이런 데 놀러 오는 것도 재밌구나. 비건으로 살면 약간 이런 즐거움이 있겠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논비건 때는 너무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경험했던 거였는데 비건이 되고 나서는 이제 죽을 때까지 먹지 못했던 메뉴였어요. 국밥이. 그래서 제가 해장국을 처음에 딱 오픈을 했을 때 저희 손님들이 제일 많이 하셨던 얘기가 죽을 때까지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거니즘이라는 신념을 지키는 게 내가 이전에 살았던 평범함을 잃어버리는 거랑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왜 비건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범함을 잃어버린다는 거는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메뉴 중에 감자탕이라는 게 딱 오픈하고 나서 제일 좋아하셨던 게 내가 이 밥 볶아 먹는 거 얼마만 해보는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문화인 거죠. 음식 문화. 저희가 비건을 선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음식 문화. 밥을 볶아 먹는 그런 문화, 그다음에 버너에 바로 끓여 먹는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감자탕이란 메뉴를 포기하면서 같이 포기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저는 이 리뷰 보고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때까지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이제 먹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 국밥을 딱 먹는 순간 자기가 논비건 때 을지로 어디에 있는 그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가서 먹었던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서 이런 정말 그 마음에 너무 따뜻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비건 손님들한테 이게 당신이 비거니즘을 선택했던 그 가치관이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포기했던 거는 동물을 먹는다던가 이런 부분인 거지 어떤 특정 메뉴라던가 어떤 이 식문화를 포기했던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저희 제로 비건 식당에서는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육식을 해왔던 식습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습관을 돌리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고 뭐 누구는 극단적인 경험 때문에 하거나 어떤 사람은 그냥 건강 때문에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시작은 하지만 그 습관이 바뀔 수 있는 좋은 플랜을 생각해 나가는 게 꼭 필요하다. 방향을 잃지 말고 하지만 사람한테 맞는 방식으로 오래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 나가서 결국에 비건이라는 지점에서 서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래처 대표님이 저희 가게에 물건을 갖다 주시면서 가족이 같이 온 거예요, 애기. 저한테 그 완전 아장아장 걷는 애기가 젤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먹었어요, 저는. 그 애기가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이쁜 마음으로 주는데 난 비건이라 안 먹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먹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게 저는 비건니즘이라는 거는 내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가 불행하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되고 근데 그 타협이 나를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길티를 느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압박감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현재 내가 행복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좋은 것 같아요.